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만간 개편될 예정인데요. 오늘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개편안을 만약 지역에 적용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의 확진자 발생 수준이라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사회적 모임을 포함해 집합 제한이 대폭 완화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세부 내용을 조지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공개한 개편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는 현재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듭니다. 인구 10만 명당 0.7명을 기준으로 대구 경북에서는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6명 미만이면 1단계, 36명 이상 2단계, 77명 이상 3단계, 153명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됩니다. 지난 한 주 대구 경북은 하루 평균 확진자가 17명이 되지 않아 1단계에 해당합니다.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은 모두 해제되고 300명 이상 행사도 사전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에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시설별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영화관에서는 음식 섭취를 할 수 없고 프로스포츠 관람 때도 응원이나 함성,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춤이나 노래 부르기, 테이블 이동도 금지입니다. 종교활동은 1단계는 50%, 2단계는 30%까지 허용되는데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와 큰소리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하고 현재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 3명, 경북에서 6명이 나왔습니다. 대구 3명 가운데 1명은 북구 대학생 동창 모임 관련이고 1명은 어제 감염 경로를 밝히지 못했던 확진자의 접촉자,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동창 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은 확진자 접촉으로 구미 2명, 포항과 영주에서 각각 1명씩 감염됐고 청송에서 해외 입국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모두 6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집단 거주 시설에 내렸던 동일 집단 격리가 오히려 확진자를 늘렸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집단 거주 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긴급 탈시설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첫 동일 집단 격리는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온 청도 대남병원이었습니다. 13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제2미주병원과 100명 가까운 환자가 나온 대실요양병원에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 집단 격리시설에서 사망자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1,400여 명 중 요양원과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집단 거주시설에서 절반 이상이 나온 겁니다. 집단 거주시설에서 지내는 장애인들에게는 외출과 외박,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왜 본보기로 시설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또 이렇게 시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안 모일 수 있게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을 했었어야지. 그걸 갖다 다 넘기고 또 이제 와가지고는 그분들만 코드 격리니 이런 말로.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감염 취약계층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거주인을 분산 조치하도록 한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시설 거주인에게 의료와 방역물품 지급을 비롯한 의료와 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꾸준히 주장해오던 긴급 탈시설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시민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그가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누구라도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20개가 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코로나 긴급 탈시설 내용을 포함한
관련법이 제정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편의점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급하게 뭔가 필요할 때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턱, 계단, 문턱, 또 계단. 손바닥 높이 장벽이 셀 수도 없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의 밥 한 끼, 음료 한 잔을 가로막는 차별입니다. 계단 하나를 넘기지 못해서 건물이나 상가를 들어가지 못한 경험이 있나요? 아플 때는 약을, 배고플 때는 음식을, 생리를 할 때는 생리대를 구입하러 바로 갈 수 있다는. 한 시민단체가 대구 지역 편의점 100여 곳을 조사했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10곳 중 3곳이 안 됩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편의점 앞에 모인 이유입니다. 바닥에서 고작 20cm. 하지만 장애인에겐 너무나 높은 이 차별을 내려칩니다. 경사로를 설치하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2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법에는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같이 사람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곳에 출입구 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가 넘는 곳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3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소규모 시설도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그 비용을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장벽이 여전히 공고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장애인분들이 접근해야 되는 많은 상점들은 이 법을 기초로 해서 사실상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들은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문턱을 없애달라는 시민단체 요구를 계속 거절해왔습니다. 건물주나 가맹점주가 판단할 일이라는 겁니다. 법과 기업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누군가는 한 뼘 높이 장벽과 씨름하는 일상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권역별 대토론회가 포항에서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의 관심은 저조했고 패널 간 토론에서도 통합에 따른 효과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등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 등 동부권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권역별 대토론회가 포항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발전 전략 등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을 유치할 때도 제조업 이렇게 서비스업이 강한 곳에 필요한 시설과 제조업이 강한 곳에 그 경쟁 우위가 있는 비교 우위가 있는 곳에 제조 시설을 유치하고 이것을 패키지로 유치를 한다면 좀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하지만 행정통합을 통한 비전과 전략은 이미 시장과 도지사 두 기관장의 선거 공약을 합친 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비전 전략은 경북도지사 선거 때 도지사님의 공약, 대구광역시 시장님의 선거 공약을 플러스 알파 시켜놓은 거, 비전을 제시해놓은 거 정도로. 경제성장 논리에만 너무 몰입하고 있다며 통합이 아닌 공유와 협조 등의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제적 배분만 초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치 능력으로 참여를 통해서 어떤 소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통로가 과연 있는지. 또 북부권과 동부권의 역내 불균형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결국 통합의 효과는 광역자치단체장 2명 중에서 1명으로 줄이는 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구광역시와 경북 도의 공무원 수가 줄었는데 공무원 수가 줄면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장과 유튜브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여한 동부권 주민들은 160여 명,
동부권 전체 주민의 0.02%만 지켜봤습니다. 이처럼 관심이 적은 만큼 기초단체별로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고 심지어 이 시기에 왜 추진하냐는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왜 하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것이 가장 많은 의견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론화위원회가 이왕 출범을 했고 위원장님 두 분 계시지만 공론화 과정이 보다도 촘촘하고 디테일하게 가야 된다. 토론회가 일방적인 설명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행정통합에 대한 홍보가 매우 부족했다는 게 대다수 동부권 지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 지역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은 병원급 이상 59곳의 보건의료 종사자와 정신의료기관 즉 폐쇄병동 14곳의 종사자와 입소자 등 11,878명으로 병원별로 자체 접종합니다. 일요일부터는 119 구급대원, 역학조사관, 검역요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5,395명을 대상으로 시군 보건소에서 접종을 시작합니다. 김상호 대구대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대학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대규모 입학 정원 미달 사태는 총장으로서 불찰과 무능에 기인한다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현안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최소한 예의이자 마지막 의무라면서 편제 조정 등을 마무리한 뒤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 새 집행부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경북 대다수 대학이 올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대구대의 최종 등록률은 80.8%에 그쳤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최숙현 선수의 가혹행위 진정사건 조사를 마치고 경주시와 경주시 체육회에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주시와 체육회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최 선수의 폭력 피해가 점차 커졌다며 구성원을 보호할 규정과 인력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지자체 소속 운동부가 시정 홍보나 타 지자체와 경쟁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인천 원정에서 2021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지난 1라운드 아쉬운 무승부로 수원FC와의 홈 개막전을 치른 대구FC는 지난 경기 후반에 보여줬던 경기력을 바탕으로 시즌 첫 승리와 함께 본격적인 승점 쌓기에 돌입하겠다는 각오입니다.